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지수밴드 전략부터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어제 지지 라인을 하나를 깨는, 그래서 2950으로 밀려 내려가는 음봉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하락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종가상으로 완성 캔들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내일 거의 큰 확률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았는데, 막판에 들어준 게 이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분차트를 보게 되면 막판에 좀 들어줬죠. 그러니까 너무 뺏는 게 미안했는지 막판에 좀 들어주긴 했는데 하나도 안 고맙죠, 그쵸? 이렇게 들어줄 거면 아침서부터 그렇게 흔들질 말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흔들어 놓고 막판에 들어줘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지금 다른 나라 증시는 이런 식으로 안 떨어져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1.7% 넘게 떨어졌죠. 1.76까지 떨어졌었고, 코스닥은 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었죠. 오늘 뭐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업종들은 강세를 보는데 반대 업종들은 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떨어지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은 더욱더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은 IT였는데, 근데 막판에 좀 들어주긴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일단 지수 어제에서도 2950이 좀 지지가 돼야 된다. 그 정도를 깨면 안 된다.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 연초장은 얼마든지 한번 밟아주고 움직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네요. 자, 어쨌든 해외 시장 잠깐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해외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플러스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는 떨어지긴 했는데 얘네들도 지금 61선을 받쳐놓고 딱 떨어질 만큼만 떨어져 놓고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하질 않아요. 지지가 되는 자리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를 깨질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안 깨지긴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들어줬다 그랬죠. 근데 장중에 계속 깨는 척을 했는데, 일단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2950까지도 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까도 뭐 7천억대에서 얼마든지 이게 돌릴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7천억대에서 8천억, 9천억, 1조, 1조 3천억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매수를 늘려놨고요. 코스닥도 아까 3,500억대에서 얼마든지 줄여야 될 그 자리에서 줄이질 않고 5천억까지 늘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수가 그냥 계속 밀렸던 건데, 그래도 2950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으니까 일단 내일 양봉이 중요합니다. 내일 반드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나오질 않고 흘러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 2900의 저점 라인 테스트인데, 자, 다시 한번은 그 미국 시장 한 번 더 보면, 아까는 이제 아시아 증시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시장은 어제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갔고요. 신고가 갈 거라 그랬죠. 나스닥은 밀렸는데요. 밀렸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34% 빠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차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얘도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20일선도 지지를 하고 눌림목 수준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조정받고 눌림목 수준이라서 이렇게 눌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얼마든지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그냥 상승장이에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다우 선물도 크게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스피가 마이너스 1.7%, 좀만 더 빠졌으면 2% 빠질 뻔했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빠졌고요. 이 정도 빠졌으면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1%에서 2% 가까이 빠지고 오늘 밤에 뭐 3% 정도, 4% 정도 빠진다. 그러면 납득이 되지만 쟤네들은 하나도 안 빠진 상태에서 저러다 저러다 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혼자 바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원래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정초에 밟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럴 거를 생각을 해서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3050을 또 안착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장 바닥이 아니니까 쫓아가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저희 가족분들한테 최근에 종목들을 추천을 하거나 공략을 줄을 주면서도 뭘 얘기했냐면 1차 매수와 2차 매수, 이거 뭔지 아시죠? 분할 매수를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밟고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1월 3, 4, 5 3일째입니다. 아직
정초예요. 그쵸? 1월 이제 시작인 부분이고 아직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나쁜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마시고 추격 매수만 일단은 조심하시면서 양봉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음봉으로 떨어져 만약 내일도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음봉 떨어지고 그날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봉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잘 째려보고 있다가 양봉시. 그래서 그 양봉이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는 그건 세력들의 마음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사니까 쟤네들이 자꾸 장난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주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양봉일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천은 안착은 해줘야 돼요. 3천은 안착을 해줘야 그래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잡주들만 움직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가 움직였나 봤더니 시장이 그래도 하락장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에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빨간색에 뭐가 보이죠? 바로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이쪽이 움직이는데 뭐 각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것은 사실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시가총액 큰 쟤네들이 왜 올라가려면 당연히 뭐 IT 대형주들이 빠지니까 그 빠지는 부분들을 상쇄시키려고 지금 쟤네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들이 무너졌으면은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주니까 그나마 시장은 하락장으로 가지 않고 박스권장이다 라고 아직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섹터 중에서 또 강하게 움직인 게 바로 정치 테마주. 그쵸? 정치 테마주. 그래서 지금 오늘 안철수 테마가 지금 상한가가 3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이쪽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막바지가 지금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니까 통상적으로 대선 관련주들은 대선 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 전에 고점을 칩니다. 3월 9일이니까 따져보게 되면은 2월 말쯤 정도에서 고점을 대부분 쳐요. 근데 그게 빨리 고점을 치면 대선 시작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9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고점을 치면 2월 9일인데 지금 오늘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마지막 얘네들이 휘날레를 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대선주들은 과거에서도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은 대선이 끝나도 급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선이 돼도 급락을 하고 안 돼도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고점을 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거는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2월 9일 정도 3월 9일이니까 한 달 전에 빨리 고점을 치거나 늦게 고점을 쳐도 일주일, 2주일 전, 그러니까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때서부터는 대선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 있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그 이슈가 한 달 정도는 좀 남아 있으니까요. 3월 9일이니까 그 한 달 전, 2월 9일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대선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강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오픈베이스. 좀 전에 제가 대선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철수 테마로 들어가 있는 보안주이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이면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거기다가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이면서 뭐 여러 가지 엮여 있어요. 오픈베이스인데 자, 차트를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수이기는 한데 정치 테마주에 엮인 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마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과거에서 뭐 그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한번 강하게 움직인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으로 움직인 적도 있고 한데 차트 모양은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N자형의 모양새를 준 상태에서 오늘 써니전자라든지 휴맥스홀딩스라든지 안랩이라든지 강세를 보여주니까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상한가를 간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초보자들은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흔들 때 사셔야 돼요. 흔들 때 사셔야 되는데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부 만약에 팔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월 9일까지 한 달 전 3월 9일이니까 2월 9일까지가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되니까 좀 더 보유할 수 있는데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안철수 그 대선 지지도에 대해서 그 쭉 그 2030, 그러니까 2030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30대의 차기 대선 지지도를 물어봤는데 이제 지금 순위가 2위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19.1%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10% 정도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19.1%가 되면서 일단은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나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가 뭐 아예 뭐 없지는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관련된 그 이슈로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거는 맞지만 이게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가셔야지 결국은 나중에서는 당선이 돼도 떨어지고 안 돼도 떨어지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대선주들이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한번 움직이면 원래 강하게 움직여요.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고 여기서도 움직였었고 그래서 이번에서 움직이게 되면 정고점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신규 매수는 조정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이제 현대미포조선부터 해서 이제 조선주들하고 이제 자동차하고 그 철강주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이렇게 개별 종목 테마는 정치 테마 가지고 움직였지만 정상적인 테마에서는 저쪽이 움직였거든요. 이쪽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지수가 빠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급락시키거나 하락시키거나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움직였던 이유를 좀 핑계를 찾아보니까 성과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함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수주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서 최근 시장가 대비로도 1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매년 그 글로벌 발주량이 지금 한국 수주량들이 계속 괜찮은 편이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서는 전체적인 발주량은 중국한테 좀 뒤쳐졌습니다. 중국이 1위고요. 48.8%, 한국이 37.1% 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 고부가 가치, 뭐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을 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 그거로 따지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조선 수주량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알짜죠. 그쪽의 수주량이 거의 그냥 1위예요, 그냥.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이 전 세계 한 65% 정도 해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점유율 1위인데 거기서 대형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발주량이 89.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독점이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 쪽으로의 그 점유율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마 부각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조선해양 1조 6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선박 수주 이슈도 뭐 더불어서 있었었죠.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매년 지금 국내 수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는 전 세계 전체 비중의 31.2%였고, 2020년도에 34.1%. 계속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서도 수주량이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85,000원서부터 해서 9만원까지의 상승세는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은 시장이 받쳐주질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3,050, 3,100 이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도 뭐 9만원 이상을 봐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얘도 박스권으로 보세요. 그래서 한 85,000원, 9만원 정도 오면은 다시 밀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공략을 하겠다면 조정시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인데 어제도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명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IT주를 조정받으면서 떨어졌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이 좋죠. 근데 오늘 IT가 빠지면서 흔들렸죠. 외국인들 어제만 하더라도 190만 주, 막 100만 주 넘게 막 샀는데 어제 19만 주 팔았다고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흔들면 이런 종목을 저점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혹은 징글징글한 장에서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시면 되고 일전에 추천한 자리에서 22% 정도 올라왔지만 지금 밀렸잖아요. 더 밀리면 이런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리뷰인데 이런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점 미.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음봉이고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인데 철강 섹터는 오늘 그래도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강 섹터에 대한 얘기 해드리지 않았는데 철강 섹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85점 지금 우를 평가를 해드리면서 좀 이따 유튜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